welcome you on board Korean Air.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IT 전략실 최희정입니다. 네, 방금 저희 회사 브랜드 영상 봤는데 몇 년째 보고 있는데도 볼 때마다 새롭고 뿌듯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 조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끝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졌는데, 이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많은 회사들에서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하고 나서 저희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그런 성장통을 겪으셨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전환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갖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클라우드 전환을 했고,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전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걸 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제목은 올인 클라우드 이후 대한항공 앱 현대화 추진 배경입니다. 대한항공 다 한 번씩들 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저희 회사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1969년 항공기 8대 아시아의 작은 항공사로 시작해서 어느덧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했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시련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로 작년에는 역대 사상 매출을 이뤄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서비스 오퍼레이션 부문에서 많은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임직원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 고통을 분담하면서 최선을 다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부에서 대한항공의 DT 사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세요.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은 IT 부문에서 꽤 진심인 회사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이미 국내 최초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지속적으로 투자와 노력을 거듭한 끝에 글로벌 항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IT 전의를 보면요, 여러 부문에서 최초 타이틀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과감한 결단과 IT 부문에 있어서는 도전을 하고 또 최선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들인데요. 그러한 노력들 끝에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근데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서는 전산 시스템을 모두 클라우드로 이전한다는 것이 좀 도전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려의 시선들도 많았었거든요. 실패할 거야, 잘 안 될 거야.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희는 마침내 클라우드 전환을 완료했고, 3년 이내에 이제 완료해야 된다라는 미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2021년 7월 마침내 올인 클라우드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전환 완료 이후에 저희 내부 외부 변화 관리를 하면서
나름 성과 평가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목표로 했던 클라우드 전환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고 클라우드 전환을 과정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라는 나름의 목표들을 꽤 이뤄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의 개선도 있었지만은 아쉬운 부분들도 이 목표 이제 성과들을 평가해 보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의 넥스트 스텝은 뭐냐? 클라우드 전환은 끝났는데 그럼 끝이냐? 넥스트 스텝은 뭐냐라는 걸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넥스트 스텝을 고민하게 되면서 외부 벤더들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 시스템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서베이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요 서베이는 저희 지금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했던 서베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는데 변화를 느낍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느끼냐고 서베이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갔는지도 몰랐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가 문제냐라고 돌아봤을 때 사실은 직원들이 피부로 와닿기에는 변화가 없었던 게 사실이죠. UI, UX도 그대로 있고 뭐 B2C 시스템들은 고객 접점에 있는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빌드하고 UI, UX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줬기 때문에 변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 내부 시스템들은 아키텍처나 UI, UX도 사실상 거의 기존의 모습대로 클라우드로 인프라만 전환했던 거기 때문에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을 하는 시기, 그 프로젝트를 하는 시기는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오퍼레이션도 많이 항공기 운항도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휴업을 해서 시스템상의 트래픽이 많아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고객들도 다시 여행을 하시게 되고 직원들도 업무로 돌아오면서 이제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 케이스는 저희 이제 내부 그 복리후생 시스템인 칼멘이라는 시스템의 장애 케이스인데요. 연말정산 시스템이 오픈하는 날 이제 갑자기 트래픽이 몰리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행이 발생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리면 또 죽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오토 스케일링 된다면서 장애 감지 자동으로 된다면서 빨리 복구와 리커버리 빠르게 할 수 있다면서 라고 했는데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책임자로서 굉장히 뼈아픈 기억이었고 우리의 넥스트 스텝이 무엇이겠구나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 저희는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앱 현대화라는 프로젝트를 올해 1월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최상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고객은 외부 고객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부 고객도 우리의 고객이다라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우리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의 목표는 CEO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흔히들 대한항공의 미션 워드 하면은 엑셀런스 인 플라이트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 창립 50주년부터는 내부적으로는 이 그 미션을 고객들한테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가 되자.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진심을 좀 알리고 고객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고객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해서 고객한테 사랑받는 항공사를 되자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의 고객은 당연히 이제 내부 고객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거죠. 대한항공이 정의하는 앱 현대화 의미는 여러 가지, 이제 앱 현대화라는 거는 기술적인 의미도 있고 뭐 조직 문화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정의하는 앱 현대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피 인플로이, 해피 커스터머. 그러니까 혁신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체는 물론 경영층이나 탑에서 이제 C레벨에서 드라이브 하긴 하지만, 이 혁신의 주체는 직원들이 돼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주는 어떤 밸류를 직원들이 먼저 경험하고, 아,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 고객한테도 이런 서비스를, 이런 경험을 하게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 앱 현대화의 의미입니다. 이번 앱 현대화에 있어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특별한 거는 직원의 경험, 사용자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B2C 시스템들은 일찍부터 그런 관심들을 가졌지만은 B2E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간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의 업무와 내 역할에 맞는 기능을 제공받고 어디서나 일관되게 업무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10년 한번 만들어서 10년 쓰는 시스템이 아니라 변화되는 환경이나 비즈니스에 맞게 지속 발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 이번 앱 현대화의 추진 원칙입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을 경험하면서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경험했는데요. 이번 앱 현대화의 성공 요소도 당연히 최상의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비즈니스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나요? 저희가 이번에 앱 현대화 과정을 통해서 재구축하는 시스템이 인하우스 개발된 10여 개의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역대 최대 규모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당연히 저희의 비전과 목표를 다 공감하시고 같이 해주실 파트너가 중요했는데요. 목표와 비전만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역량과 경험도 저희보다 앞서서 이끌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앱 현대화의 추진 배경은 여기까지고, 저희와 지금 이 비전과 목표를 같이 공유하면서 열심히 임해주고 계신 파트너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수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지금 전체 대한항공의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사업을 전체 총괄 PM을 맡고 있는 이명규입니다. 좀 전에 이런 대한항공의 니즈,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SS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저도 사업 선정을 받기 위해서 동일한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건 맞지만 다시 한번 또 이 자리에 들으니까 굉장히 책임감도 느끼고요. 다시 한번 좀 초심에서 저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없을까, 또 다른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건 대한항공의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항공과 같이 어떠한 목표를 공유하고 어떠한 방향의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희정 수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대한항공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전체 공정으로 보면 50% 절반 가까이 이제 다가오는 시점이고요. 앞으로 많은 것들이 남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느꼈거나 앞으로 느껴보실 수 있는 같은 고민들을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기술적인 얘기보다 고민의 방향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고민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에 기반이 되는 지식, 백그라운드를 좀 일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그것부터 마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앱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디지털 전환 또는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하고 있는, 이미 시간이 때가 지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새로운 컨셉이 아니죠. 매년 발간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는 거에 레포팅을 보면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보면 5천 명 이상의 기업을 가진 한 25개, 250개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리서치를 하는 레포팅인데요. 그 회사들의 대부분 92% 이상이 계획을 하고 있거나 현재 착수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어떤 환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좀 더 최적의 어플리케이션을 전환을 하거나 또는 구축을 하거나 하는 통해서 어떤 확보를 하는 그런 것들을 현대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현대화 과정 중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핵심 요소 기술들을 얘기하죠. 컨테이너를 하거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거나 데브옵스를 적용하거나 CI/CD를 적용하거나, 이러한 요소들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먼저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현대화를 하고 있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런 기술 요소들을 떠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뭔가요? 궁극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비즈니스의 변화를 빠르게 대응하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도메인의 경계를 없어지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 있는 회사로서 비즈니스 경쟁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표를 공통적으로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들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과연 얼마나 성공하고 있을까요? 리서치 결과에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79% 이상이 실패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는 비즈니스의 어떤 경쟁력 입장에서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심하게 얘기하면 5개 중에 4개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고 있다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과정을 현재 겪고 계신가요? 이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리서치 바라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실패한 원인들을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목표 공감대에 대한 형성에 부족하다는 얘기죠. 비즈니스와 IT에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거나 기대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스폰서십을 받아야 되는 경영자와도 굉장한 어떤 목표나 기대치에 대한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엔 어떤 과정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또한 이런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복잡도와 높은 기술력을 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과정을 시행해야 되는 우리의 멤버들은 역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교육훈련 체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혁신을 해나간다 하는 것은 기존의 조직 체계나 역할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또 다른 저항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실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러한 많은 실패 사례를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충분하지 않은 예산과 일정이라는 건 위에 3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초과하거나 일정을 지연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까요? 그렇진 않죠. 아마 많은 알고 계신 것들이 많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하는 전략 중에는 크게 6R, 7R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전환만 하는 것들은 리호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아까 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한 가지의 요소들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CSP마다 최적화시킬 수 있는 매니지드 서비스, DB를 전환한다든지 OS를 전환한다든지 그러한 일부만 변경하는 걸 플랫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사스 플랫폼을 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한 것들을 뭐 리퍼체이싱이라고 하거나 또는 뭐 리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팩토링이라는 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모든 요소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여기에서 사실 선택을 할 때 내 스스로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선택을 하는 패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사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전환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확장성이나 유연성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비즈니스의 가치를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이러한 전략을 우리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기술과 어떤 가치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비용과 일정을 놓고 좀 빠르게 많이 하는 것들을 어쩌면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전에 뭐 실패를 했건 성공했건 그런 많은 250개 이상의 5,000명 이상의 임직원들 규모를 가진 회사들이 실패를 하건 성공했건 간에 그들이 느끼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느꼈지만 경험상 결국에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많은 비즈니스의 가치를 느낄 수 없다라고 재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은 아까 전에 최희정 수석께서 여러 가지 비전과 목표, 또 클라우드 전면 올인 클라우드를 전환하기 위해 많은 어떤 회고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리팩토링이라는 전면 전환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가졌는데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경쟁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임직원들의 업무 패턴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스템들을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사용자들, 임직원들의 가치 중심으로 전면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전면 전환하는데 제가 여기 MSA라고만 써놓은 이유는 나머지는 한 가지씩 뭐 일부 적용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에 전체를 적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써놨고 뭐 이런 두 가지는 대부분 유사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좀 더 우리는 대한항공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 성장 가능한 조직 체계, 역량을 우리는 확보를 같이 하겠다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사용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 뭐 사용자 가치 중심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용자 가치 중심으로 일한다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어떤 많은 사용자들에게 요구사항이나 니즈를 듣고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있는 그대로 구현을 하는 것을 사용자 가치 중심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대한항공과 같이 고민하고 지향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얘기를 듣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용자의 입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그 입장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용자의 입장을 공감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만 관찰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끊임없이 밸리데이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용자의 어떤 실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의 어려움, 페인 포인트를 식별해 나가고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식과 우리의 기술력들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각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사용자들을 정의하고 그 사용자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온오프라인에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하고 거기에서 벌어진 암묵적인 보이지 않는 페인 포인트들을 도출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해나가는 설계나 구현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그 페인 포인트를 과연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해소해 나가고 있는지를 라이프 사이클 전체 과정상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전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변화나 유연성에 대응하지 못하는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살아 숨죽일 수 있는 성장 가능한 독립적인 어떤 비즈니스 단위로서 우리는 구분해 나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은 뭐 많은 도서 체계에 나왔듯이 이러한 업무를 정의하고 그거에 각각 유사한 업무들을 식별을 하고 또 그 유사한 비즈니스 업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벤트가 또 같은 유사한 업무끼리 어떠한 인터랙션의 이벤트를 가져가는지들을 정의하면서 서비스를 의미 있는 서비스들을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누구나 뭐 사실 책 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좀 더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대한항공에 있는 도메인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전문가들과 또 기존의 레가시를 운영하는 운영 IT 인력들과 또 우리가 AM을 수행하는 팀 모두가 같은 과정상에서 같은 눈높이로 도메인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서비스를 식별해 나가고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비즈니스에 가치를 주기 위한 시스템들인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잘하는 거 같나요? 못하는 거 같나요? 사실 아무 의미 없죠. 서비스가 많은 게 잘한 걸까요? 서비스가 너무 적나요? 사실은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도 뭐 8년 전에 처음 MSA를 적용할 때 무조건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유지시킬 수 없고 성장시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운영 측면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또는 지금 향후에 비즈니스에 대응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우리가 통제 가능한, 우리가 유지 가능한,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항공이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분화해 나가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장 가능한 조직 체계를 만든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죠. 뭐 사실 우리 회사도 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에 대응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구축해 나가고 운영한다는 것은 기존의 이런 조직 체계, 어쩌 하이러키한 이런 유저와 비즈니스와 IT와 파트너사들의 이러한 의사소통 체계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이러키한 체계가 있다면 공동의 목표를 가질 수가 없고요. 어떠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비로 가야 될 모습은 비즈니스와 IT와 사용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 팀으로 우리가 어떻게 컬렉티브 오너십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할 것인지 그걸 통해서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을 기여하고 또는 기업의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온라인을 시킬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건지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항공과 어렵지만 이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과정이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있는 SS 같은 회사들의 기술 경연장, 각축전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대한항공 비즈니스와 IT 인력들과 또 우리 디지털 역량을 갖고 있는 SS 인력들이 그 서비스별로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렵지만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서로의 갖고 있는 역량과 가지고자 하는 방향에 너무나 험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점진적으로 상향 평준화시키면서 저희도 도메인을 이해하고 또 대한항공에도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런 많은 수많은 경험들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얘기할 때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SDS 사업계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절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요. 결국 대한항공을 저희가 잘 성장 가능한 체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목표를 잃지 않고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게 세 가지 제가 목표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이 세 가지의 결론적으로는 이런 문장으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웃풋을 잘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웃풋이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지속 성장 가능한 체계로서의 두 마리 토끼를 얻고자 하는 게 대한항공과 삼성 SDS가 얻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과정에 있어서의 비전과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됐고요. 시간이 뭐 많이 지나서 Q&A도 별로 없으실 거고요. 아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과 삼성 SDS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과정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제가 부끄럽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지만
어쩌면 이 자리가 이 여러 분들에게 약속을 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제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대한항공이 정말 더 성장 가능한 글로벌 메가 캐리어 회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이 과정을 같이 할 거고요. 내년 이맘때쯤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2024 리얼 행사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50%의 어떤 진행률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짧게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마치고 Q&A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 리얼 행사에서 이 창대한 결과를 꼭 말씀드릴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